제3기 9강입니다. 경매 물건 권리 분석 간단히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오늘은 보니까 지난 시간에는 아마도 부동산 등기부 상해 분석하고 부동산 상해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또 이제 건저당권하고 담보가등기가 말소기준 권리인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단 말이지요. 근데 오늘은 보니까 이제 강제 경매하고요, 또 가압류, 압류하고 또 전세권이 이 하나의 말소 소멸 기준 권리인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면서, 그 전에 오늘도 그 카페에다가 어떤 분이 그 부동산 경매 관련된 신문 기사를 하나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근데 그 물건에 보니까 부천 지원 경매 사건인데, 보니까 막 엉찰자 수가 말이죠. 이게 8월 1일 날 그 경매 결과더라고요. 오늘이 8월 4일이잖아요. 그죠? 이번 주 화요일 날인데, 아파트만 놓고 봤을 적에 하나, 둘, 셋, 네 건이 보니까 52명, 또 35명, 75명, 42명, 예, 또 고향 지원 같은 경우는 39명이 엉찰하셨고, 또 저 밑에 포항 지원 같은 경우 아파트는요 50명이 들어왔습니다. 와, 이건 뭐 항상 뭐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야, 경매 이거 뭐 예를 들어 75명이 들어왔다고 하면, 야, 이게 75대 1이지 않습니까? 그 관문을 낙찰이라는 그런 관문을 좀 뚫고 나아가기가 상당히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야, 이거 그러면 뭐 말아야겠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뭐냐면요, 여기서도 약간만 제가 마음을 좀 비우고 조금 내려놓으면요, 또 이제 이 부동산 경매 시장에 이제 경매 낙찰 가율이 보니까 점점점 이제 높아지는 그런 경향이 짙거든요. 그렇다면요, 지금 현재 2022년 오늘 8월 4일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오늘 날짜에서 입찰 들어간다 할지라도 낙찰 받고 나서요, 그 다음에 대금 납부 함과 동시에 그 점유자에 대한 명도까지 완벽하게 클리어하게 해결한다. 최소한 한 4, 5개월 안 걸리겠습니까? 물론 그보다 더 빨리 그 시간이 이제 소요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더 이상의 어떤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좋다. 이게 좀 만약 8월 달에 낙찰 받았습니다. 그러면요, 통상 한 6개월 후에 가서나 낙찰자가 자기 어떤 소유권을 행사를 한다. 그 기간은 짧을 수도 이제 길 수도 있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근데 통상 6개월 정도 본다면요, 9, 10, 11, 12, 1, 2, 내년 한 2월 달쯤 된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2023년 8월 현재 기준에서 현장 가서 가격 조사를 해보니까 얼마더라. 따라서 나는 그 가격 조사한 금액을 그대로 썼는데 6개월 후 보니까 그 금액이 더 치고 올라가 버렸다더라. 이런 관점하에서 이제 입찰 가격을 결정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경매 싸잖아. 싸긴 뭐 개뿔이라서 뭐가 싸요. 경매 절대 안 싸요. 제발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요, 어디 다른 데 가서 하면요 무식하다는 소리 들어요. 경매 물건 아니십니까? 돈 되는 물건은요 결코 세상에 있잖아요, 내가 돈 벌어 가는 거를 결코 용납을 안 해요. 대단히 배 아파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돈 버는데 그렇게 쉽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돈 되는 경매 물건은 어떻게, 돈 되는 경매 물건뿐만 아니고 일반 돈 되는 일반 부동산도 보면은 제값 주고 말 그대로 사야 돼. 제값 주고 산다. 그리고 뭐냐면 과거에 제가 뭐 한 30년 전에 그거는 그 당시 경매 20년 30년 전에 경매 시장 있잖아요. 그건 지금 언급하면 안 돼요. 언급하면 그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모독하는 겁니다. 왜냐면요, 그 당시 그 부동산 시장하고 지금 보면요 판이하게 틀려버려요. 근데 그걸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옛날 같은 경우에 그냥 들어가서 싸게 말 그대로 싸게 먹었어요. 표현이 좀 뭐합니다만은 싸게 먹었는데, 지금은 또 경매 아시잖아요. 경매 인구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내가 낙찰받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0 앞으로는 이제 어떤 식으로, 일반 물건은요, 여러분들 이런 마인드로 한번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 물건 같은 경우는 2023년 8월 현재 내가 현장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매매 금액이 2억이다. 그럼 2억 쓰세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2억 쓰세요라고 말씀드리는 전제는 뭐냐면은 그 부동산 시장이 살아난다는 지금 전제하에서 쓰세요라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근데 뉴스를 이런 데 보게 되면 이제 엉찰자 수가 말이지 70명이나 80명이다 말이지 과열 현상이 일어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서서히 이제 분위기가 달아오르면 그때는 현장가 조사해 보니까 매매가 2억이네. 그럼 2억 쏘는 수밖에 없어요. 2억 써가지고 미래를 몇 개월 후로 이제 도모하는 것이지요. 그죠? 6개월 후, 1년 후 이런 쪽으로 말이죠. 그죠? 요즘 같은 경우는 또 특히 이제 취득세율이 아직 조정이 안 됐잖아요.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부동산 내가 이거 경매든 일반 매매든 내가 투자를 하고 싶어도 취득세가 무서워서 못 하시는 분들 계시다니까. 12% 같으면요, 13.2% 세금 내야 되거든요. 대단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보셔가지고, 좀 장기적으로 이제 바라보시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와가지고 옛날처럼 다운 계약서 쓰고, 요즘 다운 계약서 안 쓰잖아요. 그죠? 다운 계약서 절대로 쓰지 마십시오. 쓰시다가 나중에 들키면요, 정말 골탕 먹어요. 그러니까, 고지 곧대로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6개월 후, 1년 후에 내가 예를 들자면 2023년 8월 달에 2억을 썼는데 6개월 해보니까 2억 5천이다. 그러면 5천만 원, 5천 뛰기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죠. 그런 쪽으로 우리가 이제 좀 바라보시면서 지금 제가 화면을 바꿔가지고 말이죠. 이게 지금 제가 아는 지인이 어딘가 그저께 저한테 전화 주셔가지고 그 자랑질인지는 뭔지 모르겠지만 염장질르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그 조그만 빌라 있잖아요. 서울 시내 모처에 있는 어디라고 말씀 안 드릴게요. 빌라 이거를 3년 전에 일반 경매도 아니고 일반 매매로 매입을 했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돈 벌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 돈 벌었으면 언제 한번 날 잡아가지고 요즘 날씨도 더우니까 조금 이 날씨가 이제 조금 덜 더워지게 되면은 자양동 한번 건너와가지고 삼겹살에 소주 한잔 사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문말을 했는데 그 내용도 제가 이제 화면을 바꿔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면 말이죠. 오늘은 보니까 화면을 좀 제가 조정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을 조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됐습니다. 네. 해가지고요. 오늘은 보니까 7전 9강이지요. 3기 9강이고요. 2023년 8월 4일이네요.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인데요. 오늘 방송 주 내용이 보면요, 이제 소멸기준권리 유형 분석해가지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난 9강에서는, 여기 건전한권과 담보가등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그죠? 건전한권 담보가등기는 항상 제가 말씀드립니다. 뭐냐면요, 소위도 아니고 중위도 아니고 대위 변제, 또 무익녀, 그죠? 이런 것을 나름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경매를 누가 신청했느냐, 경매 신청권자를 반드시 확인하자 이런 말씀 드렸죠. 그죠? 이 복잡하니까 간단해요. 뭐가지고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제가 방송하는 중간중간에 다른 영상물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반 물건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냥 들어가세요. 그 권리분석 복잡하게 따지고 할 필요 없다니까. 그냥 들어가시라니까. 어떻게 가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다 그러면요. 아파트 같은 경우 매매가 조사해 보니까 5억이다. 5억 써요. 어쩔 수 없어. 매매가 5억인데 6억 쓰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거 5억 쓰세요. 그럼 쓰면 거기가 낙찰 받아요. 그럼 단지 낙찰만 받느냐 그래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낙찰 받을 이 당시에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높은 듯 하지만요. 몇 개월 후 되면 그만큼 가격이 또 상승한다면 안전자리에서 일단 수익이 발생된다는 것이죠.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빌라 투자해가지고 3년 만에 양도소득세 빼고 한 9천만 원 수익이 발생됐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저는 사실 그런 걸 이해를 해요, 제가. 근데 일단 먼저 오늘 방송할 내용이 소멸기준권리 유형해가지고 강제경매 기입 등기하고 가압류, 압류입니다. 다음에 전세권이 소멸기준권리인 경우, 요 세 가지를 이것도 시간이 조금 촉박한다. 만약에 전세권이 소멸기준권리인 경우는 이게 실제 현재 진행 중인 경매 사건을 제가 좀 뽑아놨거든요. 근데 이걸 오늘 다 말씀 못 드리면은, 어차피 우리 다음 주 월요일 날도 보면요, 다음 주 월요일 날에는 보니까, 부동산 등기 부상의 권리 인수 사례 분석해가지고 전세권 파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전세권 파트 할 적에 같이 소위 묻어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요. 자, 그러면요, 일단은, 이 친구 어제 저한테 전화 주신 것 같아요. 전화 줘가지고 저한테 염장 지르는 그 사례, 지 돈 버는 사례 해가지고, 돈 번 자랑했다 그러면요, 이게 나중에 술 안 사면 제가 두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시는 게 이분이 어떤 식으로 했냐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게 해보신 분들은 지금 제 말씀 이해를 하신다니까요. 안 해본 사람 있잖아요. 그죠? 맨날 공부만 했어. 일반 부동산 투자도 안 해보고 경매 법정 가가지고 입찰표도 한 번도 안 써봤어. 그런 사람들 제가 이야기하면 에이 안정이 저 뻥치네 이런 이야기하고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떤 식으로 투자를 했냐 그러니까 이거 지금 제가 다 적어놨어요. 그럼 이게 얼마 더 했는데 보니까 3년 전 하니까 2020년도였던 것 같습니다. 물건 일반 매매를 해가지고 빌라 있잖아요. 빌라 역세권에 소유하는 빌라래요. 빌라인데 보니까 이 당시 2억 9천에 매입을 했답니다. 매입. 근데 여기 보니까 2억 9천에 매입해가지고요 전세를 2억 5천만 원 나와버렸어요. 전세. 그럼 실질적으로 자기 자금 얼마 들어갔습니까? 4천만 원 들어갔죠. 그죠? 그리고 나서 3년 전이니까 2년 지나고 나서 재계약할 적에 보증금 5% 성액하니까 2억 6,250만 원 전세를 놨어요. 그러니까 1,250만 원, 그죠? 2억 5천만 원에 5%가 뭐 2억 6,250만 원, 1,250만 원 나올 겁니다. 그럼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자기 자금 한 3천만 원도 채 안 들어갔다는 거지, 그죠? 3천만 원도 채 안 들어갔는데 이게 보니까 어제 전화 온 거 보니까 어제 팔은 것 같아. 2023년 또 한 3년 정도 됐잖아요, 그죠? 이때 얼마에 팔았냐 그러니까 이게 4억 1천만 원에 매각을 했다는 거죠, 이게. 실제 이 매각이 가능합니다. 이 지역이 보니까 아마 제가 지난 8강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가로주택이다, 모아타운이다 하는 그 지역 내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4억 1천만 원에 매각을 하였다더라. 그러면 자기 4억 1천만 원이니까 실질적으로 2억 9천만 원 매입을 해가지고 4억 1천만 원 같으면 이게 차이가 얼마입니까? 3억 계산도 3억 2천 잠깐만 계산이 제대로 안 되네. 4억 1천만 원에 하도 술을 많이 먹어서 그래요. 2억 9천 하게 되면 3억 빼면은 1억 2천만 원이거죠. 1억 2천만 원이 여기서 자기 양도세를 하면 2,500 정도 양도소득세 세금을 냈답니다. 그러면 결과는 자기 주머니는 얼마 떨어진다 하더라도 9,500 떨어지죠, 그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3년 전에 부동산 투자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 돈 온돈 가지고 하는 게 아니야. 이게 갭 투자잖아요. 갭 투자도요. 갭 투자할 지역을 잘 선택하셔야 돼. 저쪽에 뉴스 많이 나는 데 있잖아요. 인천 뭐 무슨 구 해가 특정 지명을 언급을 안 할게요. 서울도 보면 저쪽에 뭐 있잖아요. 그런 데는 완전히 깡통해가지고 그런데 갭 투자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근데 위치상으로 봐가지고 지하철 역세권에 있으면서 가로주택 또 모아타운 어떤 개발 가능 여지가 있고, 그러니까 막 사업 설명회 왔다 갔다 뭐 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 자금 3년 전에 3천만 원 정도 투입을 해가지고 3년 지난 후에 양도세 다 빼고도 이게 자기 주머니에 9,500만 원이 수입이 생겼다. 그러면 괜찮습니까? 안 괜찮습니까? 저는 이거 대단히, 왜냐면 이것도 자기 자금 여러 수십억 들어간 것도 아니잖아. 3천만 원, 꼴랑 3천만 원 투자해가지고 3년 지난 상태에서 이 정도 수익을 발수시켰다면은 괜찮죠. 법원 경매도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봐가지고요. 그러니까 내가 자금력이 넉넉하다면 아파트 들어가세요. 그렇지 않고 자금력이 조금 딸린다 그러면요. 역세권에 소유하는, 역세권입니다. 역세권에 소유하는 다세대 주택, 빌라, 그것도 요즘은 이제 엘리베이터, 엘베가 있는 빌라를 선택을 하시고, 그죠? 그 다음에 위반 건축물이 아닌 거, 위반 건축물이 아니어야지만 전세에 따른 전세 대출이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걸 우리가 다 간파하셔가지고, 낙찰 받고 나서 명도하고, 잔금은 뭐 일단 내가 은행에서 대출 뽑던지 잔금 다 내고, 그 다음에 새로운 임차인 전세 세입자 들이면서 저 전세금 받아가 잔금 대출 갚아버리면은 뭐 큰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상태에서 놔두는 것이죠. 놔두면서 간혹 가다 심심하면 그 부동산 소지하는 그 지역에 부동산 중개업소에다 전화해 물어봐요. 사장님 좀 올라갔어요. 이거는 좀 올라갔다 팔라고 그러면. 얼마요? 내가 봐가지고 상당히 좀 올라갔다 하더니 이렇게 이번같이 매각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양반 같은 경우는 그런 이야기 합니다. 그 지역에 자기도 몇 년 전에 이 물건에 대해서 이 물건 말고 또 다른 물건이 있었는데 그걸 본인이 이제 또 신뢰가 안 샀대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엄청 올라가가지고 완전히 막 후회를 하면서 그나마 이걸로 해서 어느 정도 본인이 어떤 투자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커버를 해가지고 나름대로 나름 뭐 위안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의 염장을 팍팍팍 질르면서 날씨도 더운데 전화를 탁 끊어버렸습니다. 아마 수일 내 연락이 안 오면 제가 연락하려고 합니다. 자, 일단 하세요. 그러니까 일단 하시라고. 내 종잣돈 생기면 해야지. 어느 세월에 종잣돈 만들 긴데 봐가지고 그죠? 그래서 뭐 달러빚 빚내가지고 하시라는 건 아닌데 그죠? 일단은 내가 저질러 놓고 봐요. 그러니까 그 저질러 놓고 나서 고민하시라니까. 그죠? 어떤 양반들은 말이야 낙찰받기도 전에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되며 취득세 등록세는 어떻게 되고 야 이거 낙찰받게 되면은 명도는 쉬울까 어려울까 그거 뭐라고 실도 없이 뭐라고 고민해. 일단 낙찰이나 받으라고. 네? 낙찰이나 받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일이 나면 고민해야지. 지금 낙찰 받을지 못 받을지조차도 모르면서 그냥 고민하니까 그때부터 뭡니까 입찰할 그런 의욕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안 생기지. 아이고 다음에 해보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요 영원히 땅속으로 들어갈 때까지 죽을 때까지 한 건도 낙찰 못 받습니다. 제 말씀이 참인지 거짓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여러분들 뒤돌아보시라는 말이죠. 그죠? 일단 막 저질러 든다는 거. 그래서 제가 여기서 방송할 적에 이런 뭐 자료 올리면서 이거 강의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중요해요. 이 내용도 중요한데 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이거. 어쨌든 우리가 경매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 일반 매매를 하든지 해가지고 부동산 투자죠. 그죠? 해서 뭐니 해도 머니가 좋으니까 돈을 버는 게 목적이란 말이죠. 돈 버는 게. 그런 쪽으로 우리는 촉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여기 보시니까 이제 강제 경매 기입 등기가 소멸 기준 걸린 경우에 여기 나와 있네. A가 전입신고하고 B 전입신고, C가 임차인 전입신고, 임차인 A, B, C 이게 다 있었다는 거죠. 그다음에 D가 강제 경매 등 이렇게 되잖아요.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D가 강제. 그럼 강제 경매 여기 하나 말소 기준 권리가 되니까 우리가 이제 소위 말소 기준 권리면 건저당권, 저당권, 가압류, 압류, 강제경매, 담보가등기, 또 때로는 봐서 전세권 이런 식으로 나눠져요. 근데 저는 우리 라이브 방송에서는 말소 기준 권리에 대해서 미주알 고잘 말씀 안 드립니다. 말소 기준 권리가 뭐야 모르시는 분들은 다른 채널 가셔가지고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거기까지 제가 언급을 안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 강제경매보다도 먼저 전입신고했으니까 낙찰자한테 대항을 할 수 있다. 따를 수 있는 경우 인수한다는 것이죠. 여기 또 나오잖아요. 보세요. 특히 강제경매, 요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강제경매 같은 경우는 이해관계인입니다. 아무런 이해관계 없는 사람이 저 집이 경매가 진행되는데 지가 스스로 나와가지고 저 집이 경매가 진행되니까 내가 빚을 대신 갚아줄게. 그런 미친놈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관계 있는 사람이 대의변자한다는 거죠. 대의변자하거나 또는 봐서 민사집행법 102조입니다. 102조에 의해서 무익녀 경매로 인해가지고 때로는 매각 불허가 결정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강제경매 같은 경우는 이게 대의변제는 무익녀의 경우에 발생될 수도 있는데 이 강제경매 같은 경우는 말이죠. 이게 상대적으로 이게 경매 취하가 상대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강제경매는 뭐 절대적으로 경매 취하된다고 강제경매 들어오는 족족 경매 취하될 게 아닙니까? 저는 절대적으로 언급을 안 했어요. 상대적으로 강제경매 같은 경우는 경매 취하가 잘 되더라. 따라서 우리는 뭐다 이런 걸 낙찰을 받아가지고 이게 제가 지분경매 강의할 적에 그전에도 제가 다음에서 카페 활동할 적에 카페 회원분들하고 투자를 하면서 이제 강제경매를 이제 지분은 거기에 다 강제경매가 나와요. 강제경매 나오면은 이제 지분을 낙찰 받아 일부러 왜 받냐 이게 취하가 될 수 있는 물건 우리 그런 것도 딱 경매 정보지를 보면서 안목을 좀 키워야 됩니다. 예. 지분이 경매가 넘어왔다. 요거 봐라. 요거 나중에 보니까 경매 취하되겠다. 먼저 선수 치면서 경매 취하될 걸 노리면서 미리 탁 해가지고 낙찰 받아버린다. 낙찰 받게 되면은 상대방 즉 채무자 측에서 강제경매, 물론 강제경매든 임의경매든 이제 경매 취하를 시키려면요. 낙찰자의 경매 취하 동의서가 필요한데 반드시 필요한 거 아닙니다. 낙찰자 경매 취하 동의서 없어도 경매 취하됩니다. 예. 근데 임의경매보다는 강제경매 이 자체는 이제 경매 취하를 시키기가 조금 까칠스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미리 선점을 해서 딱 길목을 잡고 있는 것이죠. 잡아가지고 저거 경매 취하가 될 것이다. 경매 취하될 걸 알고 미리 탁 받았다. 받고 나서 가만히 있으니까 저쪽에서
저쪽이 누구다 채무자거든요. 채무자 쪽에서 연락이 온다. 왜 경매 취하할 테니까 경매 취하 통해서 한 장 써주면 아니 되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연락이 온다. 그러면 못 이기는 취하하면서 경매 취하 통해서를 한 장 써준다. 그러니까 이게 강제 경매의 경우는 이런 경우의 수가 발생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염두에 두시면서요. 여기에서 지금 이제 경매 잠깐만요. 강제 경매가 현재 진행 중인 사례인데요. 오늘 제가 여기 보니까 이런 분들 제가 이 강제 경매인데 이게 제가 물건 현재 진행 중인 것인데 여기다 표시해 놓은 게 뭐냐면요. 입찰 노 했습니다. 입찰하지 말아라. 예, 입찰하지 마 그런 내용인데 어떤 분들은 이게 막 들어가더라고. 왜? 뭐 때문에 뭐가 씌었는지 말이죠. 내가 참 이해를 못하겠어요. 54 634 이건 현재 경매 진행 중이거든요. 물 한잔 마시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니까요. 현재 경매 진행 중입니다. 홍보 사건이고요. 분필 색깔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강제 경매잖아요, 그죠? 강제 경매인데 3억에서 시작해가지고 최모 씨라는 분이 올 2월 달에 1억 5,510만 원에 썼다가 불허가 이것도 보면 말이죠. 제가 적어놨는데 이분이 매각 불허가 신청을 언제 했냐니까 2023년 2월 6일 날 낙찰 받고 2023년 2월 9일 날 아마 매각 불허가 신청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이제 흘러 쭉 내려오다가 한번 8월 7일이면 다음 주 월요일 날이네요. 6,200만 원이 최저 매각 금액이잖아요. 와, 보세요. 1차 감정가 3억 원인데 3억 원짜리가 말이죠. 엄청 많이 떨어졌잖아요. 맞아? 떨어져가지고 21%까지 떨어졌어요. 3억 원에 21%니까 6,200만 원까지 떨어졌다는 겁니다. 이야, 되게 싸다! 해가지고, 이거 막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밑으로 쫙 내려가 보자, 이거죠. 이게 뭐 뭔지 모르겠지만, 이게 위반 건축물, 이게 뭐 딱 보이잖아요. 이런 거 함부로 막 그냥, 막 들어가시면 안 되는데, 위반 건축물이다 그러면 이제 건축물 대장이라든지 이런 걸 여러 가지를 우리가 체크를 해와야 되거든요. 잠깐만 건축물 대장 잠깐 볼게요. 건축물 대장을 잠깐 보고, 이거 잠깐만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위에 해가지고, 위반 건축물 딱 나와 있잖아요. 그죠? 위반 건축물 딱 나와 있습니다. 위반 건축물 딱 나와 있고요. 위반 내역이, 잠깐만요. 이건 뭔가요? 단정 세대, 되겠는데, 세대인데. 이게 나와 있네요. 예, 주택관리과, 요거 잘 보셔야 됩니다. 2017년 12월 22일자, 몇 호에 위반 건축물 기재 위반 내용이 402호, 402호 판넬 주거 12제곱미터. 보니까 아마도 4층인 거 보니까, 원래 다세대 같은 경우는요, 이게 쭉 올라가다가 일조건 문제 때문에 이렇게 꺾이거든요. 이렇게 꺾여서 올라갑니다. 이렇게. 예. 꺾여서 올라가는데, 이건 뭐 1층, 2층 이렇게 되는 상태에서, 여기다 이제 외벽에다 이렇게 판넬로 이렇게 쭉 대잖아요. 판넬로 쭉 대가 이게 걸리면 위반이라는 것이죠. 이게 막 항공 사진을 찍는다 그러는데요. 이 옆집 사람들하고 잘 친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아니면 또 여기 사는 이건 지금 제가 몇 년 전에 제 아는 지인이 실제 이런 사례를 당해서 광진구 쪽이었는데, 이 소유자가, 빌라인데 소유자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바깥에 해가지고 보일러실 안 맞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판넬 해가지고 가설한단 말이죠. 근데 이 낙찰 받은 분이 이 양반을 좀 매몰차게 해가 이사비용 안 주고 그냥 확 내보냈던 모양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이게 나중에 구청에서 나와버렸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양반이 찔렀던 것 같아요. 본인이 이뻐가지고 지가 살던 집은 말이야. 지가 이런 식으로 위반을 해놓고 나서 경매 당하니까 낙찰자한테 이사비용. 그러니까 너무 매몰차게 막 하지 마시고 어지간하시면 저는 이런 말씀 드려보고 싶어요. 물론 정말로 참 양아치 같은 점주자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한테는요, 이런 땡전 한 푼 줄 필요도 없고 때로는 봐서 경매 방해죄를 꽉 그냥
볼탕을 오히려 먹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잘하면요. 어차피 명도 집행하는데 보면 한 200만 원 정도 들어가잖아요. 150 내지 200 정도. 그 돈 차라리 그냥 이사비용 쪽으로 이렇게 적립을 시켜 놓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아, 그럼 이 사람도 뭐 나와가지고 광진구청에다가 뭐 쿡 찔러버린다 이거죠. 민원 이렇게 버려요. 그럼 뱀방 나와가지고 이렇게 조사해 버린다니까. 조사하다 보면 이게 위반 건축물 해가지고 건축물 대장상에 이렇게 떡하니 표시돼 버리면요. 아, 이거 내 낙찰 받아가지고 임대사업부터 등록해가지고 임차인으로서 들어가지고 해야지. 임대사업 개뿔이나 뭐가 안 돼. 뭐 위반 건축물이다 그럼 대출이 안 일어난다니까요. 요즘 같은 경우 임차인들 말이지 거의가 다 99.99999% 지돈 가지고 남의 집 전세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허거 보존공사 그런 데서 대출 뽑아가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잘 감안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또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볼게요. 내려가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참, 이게 참 안타까워요. 이거는, 이게 위반 건축물임과 동시에, 여기 이모 씨라는 양반이 보증금액 2억 8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청약가 3억 원이잖아요. 그저 3억 원인데, 본건의 말소 기준 권리가 2020년 8월 12일이잖아요. 그죠? 이분이 강모신데, 이분 가압류에 의한 본안 소송 가지고 강경위 신청했어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권리 분석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이거. 이거 그냥 뭐 패스하는 거야. 그러면 제가 여기서 방송할 적에 중간중간에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봐가지고 점유자에 대해서 내 보낼 적에 말이지 너무 야박하게 하지 마시라는 거. 잘못하면 막 찔러버린다 그러면요. 뱀방 해가지고 이것도 보니까 위반 건축물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날짜를 기억 못해서 적어놨는데요. 2019년 4월 23일달 기준해가지고 그 이전에는 5회 해가지고 이행 강제금을 부과시켰는데 그 이후는요. 위반 내용이 개선될 때까지 무한정입니다. 무한정. 여기 보니까 이게 법조 그 건거법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 건축법입니다. 이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건축법 해가지고 몇 조? 건축법 제 80조. 80조 제 5항. 건축법 제 80조 제 5항을 보시게 되면요. 개정 날짜가 2019년 4월 23일이고 4월 23일 이후는 무한정인데 4월 23일 이전의 법에 대해서는 5회 안 한다는 그런 법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건 이제 대법원 들어가시게 되면 우리가 검색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 정도는 다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검색을 좀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요. 어쨌든 이 건 같은 경우는 뭐 2017년이니까 5회 걸쳐가지고 이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했고 따라서 이런 물건에 대해서 나 그냥 내가 뭐 내 집 마련 차원에서 난 내가 그냥 들어가서 살고 싶어 하면 예를 들어 이 물건지가 어딥니까? 송파구청이니까 송파구청 건축가에도 문의 해보세요. 입건해가지고 2017년도에 이번 건축물로 등재됐는데 이거 뭐 이행강제금을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그럼 뭐 2번, 3번 내시오. 뭐 얼마 정도 나오냐? 얼마 뭐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봐요. 위반 건축물이라 해가지고 반드시 그게 불리한가?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요. 빌라인데 위반 건축물인데 그게 보니까 단지 뭐다 이게 재개발 구역내에 있다든 아니면 또 모아타운 모아타운이요 원래 가로주택은 한 개의 동인데 가로주택이 모여가지고 모아해서 모아타운이랍니다. 근데 위반 건축물인 다세대 주택이 모아타운 건설 예정지 안에 들어있다더라. 그럼 꼭 괜찮지, 봐가지고, 위반 건축물 해가지고, 한 달에, 1년에 한 번씩 이행강제금 부니까 뭐, 예를 수천만 원 부과시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건 아니더라. 또 나아가서, 예를 들자면, 위반 건축물을 할지라도, 한 10년 지나게 되면, 예를 들어, 10년 전에 내가 이 빌라를 3억에 취득했는데, 10년 후 되면 5억 된다. 그런데 10년 동안 해가지고 내가 이행강제금으로 구청에다가 납부한 금액이 보니까 뭐, 한 돈 1,000만 원 된다더라. 3억 투자해가 5억 벌었는데 돈 1,000만 원 이행, 이게 할만하지 뭐 이것도. 그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어떤 행정 규제가 가하지만,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이깁니다. 예. 그거 가해주는구나. 그런데 뭐가 내가 이걸, 뭐 5년인데 10년 후 내가 팔았을 적에 차익이 내가 납부한 이행강제금을 보다 더 많다 그러면, 당연히 그건 뭐,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건 같은 경우는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액이 3억 원이죠. 이런 물건 쳐다보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 물건 투자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 보증금 3억 원입니다. 근데 1차 감정가 얼마입니까? 3억 원이죠. 이거 낙찰받아서 뭐 어쩔 낀데 봐가지고. 이게 전형적인 깡통이죠, 깡통. 맞잖아요.
전형적인 깡통주택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아예, 그래서 아마도 이분 같은 경우는 참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봐가지고. 이게 어떻게 1억 5,500, 그 뒤에 10만 원 썼잖아요, 그죠? 1억 5,500 10만 원 썼다. 야, 10만 원 썼는데, 야, 이건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거 썼는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를 들자면요, 이게, 임차인이, 그, 강모 씨라는 분이 강제금을 신청했는데, 앞에 있는 임차인이 보증 금액이 3억 원이잖아요. 이분들이 배당 요구 했잖아요. 밑으로 내려보니까. 배당 요구 없네. 죄송합니다. 배당 요구를 안 했잖아요. 배당이 아예 없어요. 배당 요구 안 했다 하더라도 아예 3억 원은 낙찰자는 뭐다. 본인이 입찰한 금액과는 별도로 해서 낙찰자 인수를 해야 되거든. 3억 원을.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무슨 정신을 해가지고 1억 5,500만 썼는지 모르겠어요. 1억 5,500만 원 썼다 그러면 이 경무 신청권자 사람 아싸 되게 좋아합니다. 좋아한단 말이지. 근데 봐가지고, 왜냐면 1억 5,500 썼죠?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 나머지 3억 원을 또 추가적으로 인수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니, 법원에서 평가한 감정가 3억 원인데 이거 4억 5천만 원에 매입을 하는 그런 얼빠진 사람은 어딘지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매각 불허가 신청하고 생만 난리 부르스로 우리 이런 짓거리 하지 마십시다. 이런 짓거리 하려고 경매 공부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립니까? 우리 안정현 경매스쿨 채널 대문에 보면 제 휴대폰 번호 딱 찍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입찰하시기 전에 한번 전화 주시라니까. 전화 주셔가지고 저는 이름도 몰라, 성도 몰라, 아무도 몰라. 단지, 유튜브 구독자인데, 물어봅니다. 그럼 저희 얘기해줘요, 봐가지고. 그래서 여기 보면요, 문건 접수 내역을 잠깐 보지요. 보면요, 이분이 보니까, 언제입니까? 2023년 2월 9일 날, 잠깐만요. 2023년 2월 9일이잖아요. 2월 6일 날인가 낙찰 받았다고. 받고 나서 보니까, 어머야, 3억 원을 인수를 해야 된대. 그것조차도 모르고 경매하는 사람들 지금도 있다니까. 지금 제가 보여드리잖아요. 그죠? 이게 모르면서 그냥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 경매 이게 그냥 사람들 되게 우습게 보이는 모양이다. 이거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잘못하면 진짜 패가망신 당하면 패가망신합니다. 패가망신. 그죠? 그래서 보니까 이게 최고가 매수 신고인. 매각 불허가 신청서 제출. 매각 불허가 신청 사유가 뭘까요? 없어요, 봐가지고. 그러니까 네가 1억 5천만 썼잖아. 3억 인수하면 되잖아, 그죠? 근데 아마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나름대로 소설 한번 써볼게요. 계장님, 사랑스러운 계장님, 날 좀 살려줘 보세요. 이거 만약에 허가 결정 나면 나는 집에 가서 마누라한테 맞아주고요. 아마 이런 식으로 썼겠죠, 봐가지고. 그런 식으로 왜 아쉬운 소리 하냐, 이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분이 보니까 또 이렇게 다 있네, 봐가지고. 2021년도 10월 18일자 배당 요구를 철회했대요. 그죠? 2021년 10월 18일이죠. 근데 배당 요구 종기일이 2021년 11월 15일이잖아. 그죠? 그럼 임차인은요,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신청했다가요,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신청한 것을 철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2021년 10월 18일이에요. 2021년 10월 18일이면요, 다시 문건 접수 내역을 보죠. 2021년 10월 18일입니다. 2021년 10월 18일. 2021년 10월, 여기 있잖아요. 보세요. 그죠? 2021년 10월 18일 해가지고 법원 문건 처리 내역 해가지고요. 임차인 이땡땡시 배당 요구 철회 신청서 제출 일어나십니다. 그러니까 이때 임차인 권리 신공의 배당 요구 신청서 제출했대 해가지고 배당 신청을 철회했대요. 왜 철회했을까요? 그런데 관심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거 신경 쓸 필요도 없어. 제가 대학력 있는 임차인인데, 이 사람이 보니까 배당 요구 종기일 이전에 배당 신청했다. 배당을 다시 철회했구나. 알았어. 그럼 그 사람 보증금액이 얼마야? 3억 원이구나. 그래, 알았어. 그럼 내가 입찰하는 금액과는 가외로 3억 원을 추가적으로 끌어안아야 된다. 어머야, 보니까 이 물건의 1차 감정 가격이 3억 원이네. 어이구, 그럼 이 물건 쳐다봐서도 안 되지. 그죠? 이게 2021년 10월 18일입니다. 날짜를 보시면서 다시 이분이 언제 입찰 들어갔냐니까 2023년이잖아요. 그죠? 횟수로 2년 후에 입찰 들어갔단 말이지. 도대체 이게 배당 요구 철회라는 거 자체가 뭐를 의미하는지조차도 모르고 7렐레, 8렐레 하고 앉아있으니 이게 돈이 됩니까?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당사자분이 이런 말씀 드리지만 상당히 기분이 언짢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뭐 그분에 대해 인격적으로 모독한 것이 아니고, 우린 경매인을 에 대해 지칭을 해서 말씀드린다는 것이지요. 그죠? 예, 그렇게 하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요. 화면 정리한 상태에서, 2부 방송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 2021 타경에 10만 5,713호, 동작구 상도동이네요. 이것도 경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매 진행 중에 있고요. 이 물건 보시니까 11차 기일입니다. 2023년 8월 8일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이에요. 와, 3억 2천만 원 1차 가격인데 두두두두두두두 떨어져가지고 한 번에 3,500만 원까지 떨어졌잖아요. 와, 되게 싸다.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이유가 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는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보면요, 답이 분명히 나와요. 분명히 답이 있다니까요. 여기 보시면요, 저랑 같은 종시 이분이 여건에 있어서 말소 소멸 기준 권리는 2021년 2월 23일, 그죠? 2021년 2월 23일 가압류역에 말소 소멸 기준 권리거든요. 근데 이번은 2018년이니까 따라서 대항력이 있잖아요. 와, 보증금 3억 2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배당 요구를 2021년 9월 13일이 배당 종기일인데, 이 화면 좀 조정해 드릴게요. 2021년 9월 13일이 배당 종기일인데, 이분은 뭐다? 2021년 4월 13일, 4월 13일 날 배당 신청한 걸로 나와 있거든요. 이상하다. 여기서 뭔가 좀 이상하다는 것을 딱 느끼셔야 됩니다. 아니, 법원에서 배당 요구를 이때까지 해라 라고 해가지고 나름대로 공고했잖아요. 언제 했습니까? 2021년 9월 13일이라고 했잖아요. 정도? 잠깐만요. 뭐 착각했네요. 잠깐만요. 2021년, 이게 착각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이게 보십시오. 이게 임차인 이분이 경매 신청했다고요. 그죠? 경매 신청했는데 경매 기입 등기가 2021년 7월 1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분이 배당 요구 언제 했습니까? 2021년 4월 13일에 배당 요구했네요. 아니, 7월 1일 날 경매 신청에 의한 기입 등기 됐는데 4월 13일 날 배당 신청했는데 말이 되나 이거. 이건요, 임차권 등기 아마 이게 이분이 2021년 4월 13일 날 2021년 4월 13일 날 임차권 등기 했을 거예요. 등기부등본은 보시죠, 뭐. 얼굴을 딱 보게 되면요. 얼굴가 어디 갔느냐. 2021년 4월 13일, 여기 임차권 등기한 날짜입니다. 임차권 등기한 날짜를, 이 정보지, 스피드 옵션에서는요, 임차권 등기한 날짜를, 배당 요구 한 걸로 한 날짜를 이렇게 표시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뭐가 3억 2천만 원인데, 아니, 보세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 보증금 3억 2천만 원인데, 1차 가격이 3억 2,700이다. 이거 입찰에 실익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입찰에 실익은 없다고 봐요. 이런 건 뭐 뻔하잖아요. 깡통으로, 저는 매매 가격이나 전세 가격에는 거의 비슷하다 하더라도 깡통으로 보시면 됩니다. 간단해요, 봐가지고. 물론 그렇습니다. 이런 물건 낙찰 받아가지고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잖아요. 안 주고 또다시 경매로 날리면 돼요. 1차 경매 사건이. 근데 그거 돈 안 돼요. 1차 경매, 이게 1차로 낙찰 받았잖아요. 그죠? 8월 8일날 낙찰 받아요. 받고 나서, 예를 들어, 3,500만 원인데 4천만 원에 낙찰 받아가지고 이분이 3억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 배당 받아간다. 진짜 이거죠, 그죠? 그럼 봐가지고 2억 8천만 원 있잖아. 2억 8천만 원 안 주고 또, 이 건에 저당권 설정해가지고 경매로 날리면 된다니까요. 그러면 1차 경매 사건, 2차 경매 사건, 선행 경매 사건, 후행 경매 사건 이렇게 나눠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돈이 안 된다니까. 돈이 안 되는 거 왜 자꾸 합니까? 그래서 돈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건 해봤자 이게 의미가 없고, 그러면 우리가 왜 여기서 1차, 2차 이야기하냐니까, 혹시 2차 경매 사건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은 좀 못된 경매인들이 말이지, 나름 함정을 파놓는데, 그런 함정에 퐁당 빠지지 마시라는 그런 측면에서 가지고, 1차 사건인데 2차 사건이다. 선행 경매 사건이다. 후행 경매 사건이다. 그것 때문에 알아놓으시라는 것. 그런 의미지. 그냥, 요런 게 있으니까, 대항력 있는 임차인 보증금 주지 않고 그냥, 입찰하시면 됩니다. 이런 기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일단 그렇게 좀 이해하시고요. 이 건 같은 경우는 입찰 들어가서는 입찰 들어가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가지게 되고요. 여기서가, 요 두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화면 정리한 그 이후에 이게 가압류와 강제경매가 때로는 믹스가 됩니다. 가압류에 의해서 강제경매 신청 들어온 그런 경우도 이제 왕왕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일부 방송을 마치고요. 그다음 화면 정리한 상태에서 2부 방송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3기 9강 일부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